네,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혼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승계가 바이든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 이야기를 페이스북 페이지 워싱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분이죠. 박상현 칼럼니스트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내 언론은 거의 바이든 쪽으로 승기가 기울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언론에서 뭐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행간의 의미로는 음,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 있는데요. 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근데 내놓고 승자를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 미국 언론에서도.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 소송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두 세 곳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건 게 맞습니까? 네, 지금 세 주에서 걸고 있고, 그게 전부 다 지금 자신이 밀리고 있거나 이제 밀릴 걸로 예상되는 경합주들에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미시간이랑 조지아에 대한 어떤 소송전에 대해서는 뭐 기각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그 소송이 기각된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진행 중인 것들도 있는데 네.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음, 예를 들자면은 어, 투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투표한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더라. 네, 네, 네. 아니면은 우편 투표를 했는데 우편 투표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뭐 사인이나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음, 그 개표하는 쪽에서 이제 유권자한테 연락해서 이거 와서 수정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네. 일들은 뭐 항상 있어 왔고 음,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의 착오들은 있어 왔는데 이제 이것들을 계속해서 소송을 거는 거죠. 근데 많은 판사들이 이 정도 문제 가지고는 통과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음, 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작은 소송을 거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면 트럼프 쪽에서 소송전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그 최대한 시간을 늦춰가지고 그 네. 기준일이 있는데 이때까지 만약에 선거인단이 다 구성이 돼서 그러니까 대선 이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의회로 넘어가게 돼서 대통령 선출이 네. 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현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 분석은 그 주장은 연초부터 나왔습니다. 어, 트럼프가 그 전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봄부터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요. 예, 그런데 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투표가 박빙이 되기 때문에 음,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어, 그 핵심에는 사실은 이번에 12월 8일 데드라인까지 그 결정이 안 되면은 그 의회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정해서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예, 그 주의회에서 보낸 선거인단이 또 270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그 연방의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음, 이 상황까지 가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이 투표가 문제가 있다. 이번 개표나 투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 그런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자잘한 소음들을 일으키는 거죠. 예.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 그거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전에 나가는 이유가 퇴임을을 대비하는 거래용. 그러니까 이제 그 각종 수사 중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는 어떤 그 의심도 잡지 않거든요. 항상 기대 이상으로 일을 벌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떤 가능성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까지는 아직 뭐, 언론에 음, 크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눈길을 끄는 게 트럼프가 뭐 이 소송전과 관련해서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또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트윗이 좀 인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게 해석이 사실은 그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는 식의 분위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아, 그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변호사들이 개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 그거를 그러면
좀 더 와서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가서 입회하면 되는데 그게 결정이 되니까 트럼프는 입장에서는 그거 다 봐도 소용없고 이미 부정선거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거였거든요. 그럼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보라고 하는데 그 절차를 허용해 주니까 나는 그거 소용 다 없고 이미 다 부정선거라고 짜여진 전략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 트럼프가 하고 있는 트윗이나 아니면 소송 전략이 가고 있는 방향은 궁극적으로 이번 선거가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주장을 이제 그 지지자들하고 유권자들한테 퍼뜨리려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주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애초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주법원, 각 주에서 나온 주법원 외에도 이제 연방법원으로 올라가는데, 네. 그 항소법원 같은데요. 거기도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공화당이, 보수 판사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계속 올라갈수록,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불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선택을 그러니까 보수파가 다수인 법원을 통해서 뒤집어 엎겠다. 이런 구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멀쩡하게 그 바이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최대 표를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누가 보기에든 멀쩡한 그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뒤집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겠죠. 다만 대법원이 과연 그런 식의 그런 두 가지가 요건이 됐는데 선거인단하고 다수표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걸 뒤집는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보수 판사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지 않으면은 사실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결정까지 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결정은 소수 판사들에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게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죠. 아주 상식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길거리 그 모습이 궁금한데요. 지금 곳곳에서 충돌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흉흉합니까? 네, 뭐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닌데 지금 경합주들에서 그 총기를 들고 그 개표소로 찾아가는 트럼프 지지자들도 있고 또 그거에 항의하는 이제 반대 집회를 여는 사람들도 몰려가고 있어서 오늘 꽤 제법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규모 소요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살얼음판인 게 일단은 지금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우발적으로라도 유혈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마른 섭에 그러니까 불씨 땡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 그 시위 때 지난 봄 여름에요. 그 시위할 때도 그 시위가 확산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총기 사건도 나왔고 총격 사건도 나왔고 그 과정을 보면은 트럼프가 정상적인 시위를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데 경찰력을 과다하게 내보내거나 주방위 부분을 보내는 식의 전략으로 문제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위가 굉장히 폭력 시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사태 전개가 지금 긴장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언젠가는 이제 대선 결과가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분열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지금 어느 후보가 이기냐 지냐를 결정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생각보다 미국이 더 심하게 많이 갈라져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된 게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이 정도로 갈라져 있다는 거였고 그렇죠. 또 하나는 흥미로운 결과가 일반적으로 남미계 표는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보다 굉장히 많은 남미계가 공화당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누가 이기냐를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미국 그 2021년부터 전개될 새로운 그 정부에서 과연 미국 국민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지금 찾아봐야 되는, 새롭게 고민해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인종, 다민족 국가가 미국인데 여기서 이 분열상이라고 할 때 심화가 된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트럼프 캠프가 필라델피아 선관에 또 연방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이런 속보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전으로 가서 최대한 끌고 갈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밤에 어쩌면은 펜실베니아에서 승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필라델피아 쪽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결과가 나오는 순간에 이제 여론은 그럼 바이든이 이겼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건 뭐 그러니까 그 알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미국의 선거제도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천차만별이잖아요. 투개표 방식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어떤 뭐 이제 주 정부가 알아서 하고 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경을 하자, 연방 차원에서 이거 바꾸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닉슨 대통령 때 이거를 거의 바꿀 뻔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바꾸기 힘든 이유가요. 미국에서 이게 헌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건 미국이 굉장히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바꿀 뻔한 적이 이제 닉슨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 이제 남부에서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반으로 갈려 있는 상황에서는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러지 말고 헌법은 바꾸지 말고 몇 개 주가 단합을 해서 우리 주는 무조건 다수결로 많이 뽑힌 사람들한테 우리의 선거인단을 일제히 보내겠다고 하는 주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주가 이제 270석만 확보하면은 헌법과 상관없이 다수결로 뽑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도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미국 헌법이라는 게 이제 선거는 아까 주 정부가 알아서 한다 이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번만 더 질문드리고요. 대선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최종 결과는 사실 뭐 오늘 밤에 만약 펜실베니아가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늦어도 뭐 조지아 정도가 이제 물론 바이든이 이기는 쪽으로 나오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번 주말 전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그건 1차전이었고요. 2차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가 그 모든 그 개표 결과를 부정하는 소송이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2차전인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 투개표소에서 법정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박상현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